네,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을 알아보고 투자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주요 이슈부터 잠깐 점검을 해보면요. 지금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를 보면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 힘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마지막 거래에 이제 증시 폐장일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지수 단으로는 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부정적인 부분이었던 거는 기술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마지막 거래일로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지만 사실 내년 이제 그 상반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업체들 위주로 좀 개별 종목세 그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배당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그 유망 업종들 중에서도 유망 그 대표 업체들 위주로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현주 연구원께서 이제 네, 올해 우리 주식 경제와 함께하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IT 소부장 쪽으로 네, 스몰캡 종목 쪽으로 짚어주신 바가 있는데 네, 이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어요. 그리고 꼭 오실 때마다 네, 그 네. 종목들이 더 잘 아, 가더라고요. 네, 오늘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뭐 네, 파인 테크닉스라든지 뭐 네, 인터플렉스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종목 역시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했는데 첫 네. 번째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JLK라는 업체입니다. JLK가 시총이 한 1,000억대로더라고요. 네, 스몰캡 종목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네, 종목인가요? JLK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었던 어떤 IT 업체랑은 좀 다르게 저희 흔히 알고 있는 AI 그 원격 의료 아니면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이제 분야에 진출해 있는 중소형 업체인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뒤에 말씀드릴 이제 MC넥스라는 기업과 함께 이제 내년에 좀 유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산업에서 업체를 골랐고요. 사실 JLK 같은 경우도 이런 원격 의료나 아니면 AI 의료 영상 분석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영상 진단 사업 같은 경우 통칭적인 이 AI 헬스케어 쪽 성장에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의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치적으로 봐도 연간 연평균 뭐 AI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 면에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뭐 40% 이상 성장을 전망하는 시장 데이터가 있는 만큼 상당히 좀 유망한 업종이다. 그리고 이러한 게 음, 내년부터 정책적으로나 규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풀리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JLK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데이터 플랫폼, 헬로 데이터라고 하는 사업 부분인 AI 데이터 플랫폼뿐만 아니라 의료 영상 분석, 뭐 AI 허브라는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향후에 원격 의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헬로 헬스라는 사업부까지 갖추게 되면서 상당히 이쪽 부분에서 좀 오랜 시간 경쟁력을 다져온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기존에 그 이런 AI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AI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있는데 JLK가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인 뇌질환 쪽이나 아니면 암 진단 관련해서는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시장 어, 규모가 좀 크게 형성이 돼 네. 있고 이쪽 부분에서는 뭐 그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상당히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으면서 타 업체 대비 상당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에서도 나오다시피 최근에 이제 기사 통해서도 나온 폐질환 관련 분석 그 솔루션이 일본의 그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일본 PDM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매출화나 본격적인 사업의 이제 그 개시가 좀 시작되는 어,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음, 걸로 보고 있는 게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다르게
원격 의료나 뭐 비대면 진료 같은 면에서 상당히 좀 선도적인 그 음. 위치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LK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일본 시장을 먼저 좀 공략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물론 최근에 뭐 코로나나 이런 이슈를 수혜를 입으면서 이제 폐질환 쪽 관련해서 긴급 승인이 났던 거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향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타겟으로 하고 있는 좀 더 큰 시장인 뇌질환 쪽이나 암 진단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관련된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네. 향후 매출하나 실적 성장에 상당히 좀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쪽에 확실히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격 이 의료 시스템, 의료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메타버스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뭐 너무 AI 원격 의료에서 갑자기 나오지 않는가라고. 사실 메타버스 하면 네. 게임을 많이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 부분이 실제 저희 뭐 JLK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AI 기반을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면, 대부분의 이러한 사업화 같은 게 이번에 뭐 긴급 승인도 그렇고 B2B나 아니면 뭐 B2H라고 불리는 병원 뭐 아니면 대학병원 위주의 이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제 B2C로도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규제가 아직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리지 않아서 샌드박스 규제가 통과를 했다 그러더라도 재외 국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방금 전에 보셨던 표에처럼 재외 국민 대상으로 이런 비대면 의료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B2C로서의 그 사업 성장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번 달부터 JLK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원격 진료 서비스가 본격화돼서 상당히 좀 이쪽 관련된 사업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쪽에 대한 그런 성장성도 굉장히 부각이 되었는데, 여기에 메타버스까지 함께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LK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목해볼 유망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MC넥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뭐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로 상당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년에 유망한 업체들 중에 이제 뭐 AI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내년에 크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이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이 상당히 저희 모바일 사업 내에서는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전방 그 모바일 그 제품 출하 자체가 많이 안 되면서 네. 부품 업체들도 상반기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내년에 이런 엔드 고객사 딴에서도 이러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출하량을 늘릴 거고, 사실 여러 가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이제 한계가 있는 반면에 그 중에서 이제 경쟁력을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카메라 모듈 쪽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여러 엔드 고객사 딴에서 차별화 기술적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MC넥스가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OIS 구동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떨림 보정 부품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카메라 찍게 되면은 최근에는 뭐 갤럭시 S나 프리미엄급 모델들에 많이 탑재가 됐지만, 이러한 A 시리즈만 해도 상당히 OIS 이런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가 안 된 핸드폰 모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채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만 봐도 A 시리즈의 이제 상위 2개 모델에만 OIS 모델이 적용이 돼 있었는데, 상당히 그 보편화된 모델까지도 내년부터는 공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OIS 기술을 개발한 몇 안 되는 이제 대표 그 카메라 모듈 업체인 만큼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올해의 기저 효과로
그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도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좀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스마트폰 생산에 대한 그런 성장성과 함께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이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자율주행 중 전장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MC넥스가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이제 차량용 카메라도 상당히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있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글로벌로 봐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자동차용 이제 카메라를 한 이제 성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자율주행까지 가기까지 여러 가지 뭐 가설이 있겠지만 사실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안전성 측면이나 자율주행의 성능 향상 측면에서는 뭐 필수적인 부분일 텐데 대당 카메라 대수가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많아야 이제 4대 정도였는데 이게 뭐 자율주행이나 좀 많이 필요하겠죠, 카메라가. 네, 맞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뭐 10대에서 12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러한 카메라 장착한 그 자동차 자체가 늘어나면서 전방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오래전부터 그 저희 국내 고객사 그 자동차 고객사단으로 전장용 카메라 매출이 있었었고 사실 19년도까지만 해도 매출 규모가 작아서 적자를 이어오다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2020년부터 넘어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 사이클을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국내 주요 자동차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1차 벤더로 그 승격이 되면서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까지도 받았고 내년부터는 이쪽 관련해서도 매출 인식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자율주행 전장용 쪽의 카메라 모듈이 좀 신성장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 카메라 모듈이 최근에 뭐 AR, VR 장비 기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도로 묶이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네, MC넥스는 좀 어떤가요? MC넥스 같은 경우도 관련 사업을 계속 좀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 좀 가시화된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주요 국내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AR, VR 쪽 관련해서 신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도 역시나 업체별로 다르겠지만 저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LG이노텍이나 뭐 애플향으로 좀 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는 내년부터도 상당히 좀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JLK와 함께 MC넥스까지 오늘 유망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히든 챔피언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